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신한은행 채용 공고가 어제 떴습니다. 오늘 이제 신한은행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 문항, 우리 끝장 취업과 함께 미스터 뱅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 채용 자소서 끝장 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채용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채용 개요는 이번에 일반 공공명, 지역인재 공공명 해가지고 다 합쳐서 100명이 넘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반하고 지역인재만 뽑고 지금 신한은행 그 리더십 전형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이번 상반기는 리더십 전형은 채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일정을 보면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주 정도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고 발표가 4월 11일 날 발표가 납니다. 필기시험을 4월 중순에 보고 면접은 5월 중순에 면접 1차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 최종 면접은 6월 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신한은행 이 채용 일정이 우리 은행권 상반기 채용 일정이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를 갑니다. 5월 중순에 1차 면접, 6월 초에 최종 면접이죠. 예, 이제 채용 일정은 그 정도로 보고 자소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소서 문항입니다. 총 4개 문항이 나와 있고 각각 800자씩 가다가 3번 항목은 1000자입니다. 그리고 4번은 다시 800자. 근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자소서 문항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좀 루틴한,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비슷한 그런 문항도 있고 조금 색다른 문항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또는 단어 하나를 작성하라 라고 하고 그 이유를 기술해 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이 조금 생소했던 문항일 수도 있고 1번 문항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장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문장 하고 단어 뭐 이런 걸 하나 정해야 되겠죠. 뭐든지 정해야 될 텐데 그 일단 구조를 보면 문장이나 단어를 적고 거기에 대한 좀 설명까지 포함하는 과정까지 해서 한 200자 정도를 적어보자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총 800자를 적어야 되니까 그 문장 또는 그 단어를 선택한 걸 가지고 관련된 경험을 400에서 500자 정도 적어보자. 그리고 마무리를 100자 정도 적어보자. 이렇게 제가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 구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선택할까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이렇게 이제 구조의 예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땡땡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땡땡땡. 뭐 이게 뭐든지 좋습니다. 뭐 뭐든지 좋습니다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카멜레온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한번 가능하죠. 자, 그 이유는 뭐 자기 때문입니다.까지 해서 요까지 한 200자 정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경험 뭐 제가 학회에서 뭐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에서 뭐 그 관련 경험을 적는 거를 한 400에서 500자 이렇게 적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 제 이런 인성적인 특징 또는 뭐 역량 또는 뭐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 800자를 적어보자 이렇게 제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3번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내가 여기에다가 뭘 내가 어필을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매트릭스를 만든 건데요. 제가 매트릭스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사이에서 어떤 정도 종류에서 고민을 할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은행이나 금융과 관련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과 금융과 관련된 인성이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마인드도 뭐 있을 수 있고 소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배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은행 쪽이나 금융과 관련된 역량이다라고 하면 뭐 금융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업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내가 어필할까? 은행과 관련된 뭐 인성 쪽으로 어필할까? 아니면 은행과 금융과 관련 없는 인성 쪽, 저는 성격이 좀 급하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인관계가 좋다. 뭐 이런 유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은행과 금융과 관련 없는 역량, 뭐 저는 체력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항목들 중에서 뭘 선택해서 나를 어필할까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위쪽 있지 않습니까? 이 위쪽 은행 금융과 관련된 역량, 이거를 표현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 1순위로 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은행 금융과 관련 없는 인성 쪽입니다. 저 부분을 한번 일단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쪽을 적을 때는 이 위쪽 은행 금융과 관련된 이 쪽을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좀 남다르게 할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위쪽을 적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쪽을 적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도 그냥 위쪽을 그냥 one of them 그냥 평균치적으로 적으면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내용이 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위쪽을 적으려면 좀 표현을 남다르게 하고, 아예 위쪽을 버리려면 이 세 번째 요 은행 쪽 금융과 관련 없는 여러분들의 좀 특징적인 인성, 캐릭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재를 한번 찾아보면 1번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번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입니다. 은행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는 거죠. 역량.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부분이 그에 부합하는지 기술해달라. 자, 이런 문항은 뭐 크게 생소한 문항은 아닐 겁니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봐왔겠죠. 그리고 800자인데. 자, 먼저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역량 내가 뭘 적을까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 인성적인 부분도 역량이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업력이 좋다, 정직하다,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역량은 꼭 기술이나 스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성적인 역량 이런 것도 충분히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배려, 소통, 대인관계, 뭐 대부분 인성과 역량, 스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것들 있죠. 그거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번 답변하고 일관성이냐 다양성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저 아까 앞에서 봤던 1번 항목에서 정직을 적었다고 쳐보죠. 근데 2번에서는 대인관계를 적었다. 정직하고 대인관계는 살짝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대인관계를 적었다, 2번에서 영업을 적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일관성이 있죠. 대인관계와 영업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관성 있게 갈 거냐, 다양성을 추구하며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답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면 일관성 있게 가라, 다양하게 가라, 이게 아니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일관성이 더 좋고, 다양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내냐, 이게 자기소개서지, 자기소개서가 정답이 딱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다양하게 적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편차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1번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짜시고, 그 다음 여기 2번 답변의 구조는 역량,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소개 한 200자 정도 하고, 그 다음 경험을 400에서 500자, 마무리 100자,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 보시면 2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 전에요. 이 왼쪽에 지금 QR코드 나오죠?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들어오는 비번은 2023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명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카카오 프렌즈 닉네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미스터뱅 블로그, 제 블로그인데, 뭐 제가 신한은행 글도 적어 올렸습니다만은, 블로그에 보시면 뭐 우리 끝장 취업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채용 정보 이런 것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공부할 것도 올려드리니까 그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QR코드 활용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저 문항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이 세 가지인데, 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실천했던 경험.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신한은행 입행 후에 어떤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기술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끝장 포인트. 자, 핵심 가치를 먼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건데, 저 중에 뭘 선택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빠르게를 많이 선택을 하니까 평균을 좀 벗어나려 그러면 빠르게나 다르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빠르게도 좋고 다르게도 좋습니다. 자, 빠르게 다르게 중에 빠르게만 일단 마지막 순서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설명. 내가 만약에 빠르게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는 왜 빠르게가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250자 정도 적고, 빠르게에 대한 경험 500자, 입행 후 어떻게 발휘하겠다, 어떻게 장점으로 발휘하겠다, 250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다. 자, 이제 요 부분, 입행 후 발휘하는 250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250자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이 될 텐데, 요건 영업점에서 어떤 가상의 상황, 영업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금융을 하건 개인금융을 하건 뭐 창구에 있건 뭐 외환계에 있건 고객을 응대할 때 이러이런 상황에서 저의 이런 역량은 이렇게 발휘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입행 10년 또는 20년 후, 10년 혹은 20년 후입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인데 10년 차도 적고 20년 차도 적고 여기는 그렇게 적지 마시고 10년 아니면 20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죠. 자, 그 다음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보고 싶은지 기술해 달라. 800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요거 알려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10년 차, 뭐 5년 차부터도 뭐 전문가가 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적는데 사실 은행에 들어가 보면 5년 차, 10년 차까지는 전문가가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분야에서. 그래서 입현 후 연차별 커리어라고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놓았는데 보통 10년 차쯤 되면요. 과장급 한 2, 3년 조금 뭐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조금 빠른 경우에도 과장급 2, 3년 차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레벨에서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연차에서는 어떤 10년 차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냐면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향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그런 영업점에서 실무도 익히고 또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10년 차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딱 되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연차는 10년 차로서는 은행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점장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빠른 분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지점장도 가능한 수준이니까 20년 차쯤 되면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어 있을 만한 그런 연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어보고, 자, 여기 보면 미래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다라는 내 모습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지점 또는 은행의 환경도 상상을 같이 해야 되겠죠. 또 고객도 같이 상상을 하고 그 환경 자체를 상상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미래은행의 모습이 어떤 변수가 지금 있습니까? 뭐 이거는 미래은행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측이 될 것 같냐라고 하면 디지털 변화, 그다음에 기업 금융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기업 금융이 더 뭐 강해질 거냐, 개인 금융은 그럼 완전히 없어질 거냐, 그다음 모바일로 뱅킹 업무를 어떻게 볼 거냐, 또 고령화나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은행권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거를 감안하고 적어도 이 정도 변수를 감안해서 미래 환경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다, 또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떤 분야를 적을까 하니까 PB도 있고 RM도 있고 지금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분야가 있죠. 그다음 PB 중에서도 세분화된 PB, 예를 들어 자산관리, 그 고령연금, 뭐 은퇴관리, 시니어 건강관리,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다음 RM 중에서도 RM은 기업금융인데 RM 중에서도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중견기업, 뭐 제조업, 뭐 화학, 뭐 업종별로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분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조금 세분화 시키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그 이외에도 본부 기능도 있고 또 저는 영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뭐 누군가 내부 소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야 아주 다양하게 많죠. 이 중에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한번 선택해보고 10년 후 혹은 20년 후 중에 하나, 둘 다 적지는 마시고 하나만 선택해서 적되, 이제 여기 거래 구조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만약에 여기 뭐 소통이다. 그럼 저는 소통 전문가가 되고 싶다. 고객과의 소통, 내부 직원과의 소통, 뭐 이런 거죠.
자, 소통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적어서 400자. 그다음 목표, 그 전문가가 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입행 후에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이냐, 이거를 400자, 이렇게 해서 800자를 적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은행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보면 이렇게 자소서 문항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총 4개 문항인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1번과 4번, 1번과 4번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한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미스터뱅과 끝장 취업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